안녕하세요.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벌써 20일입니다. 열흘만 있으면 2022년도 아디오. 참 세월은 빠릅니다. 옛날 사람들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화살, 살같이 빠르다. 그러는데 정말 빠릅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충돌을 했다. 아주 위험천만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소식하고 안철수, 여러분들 안철수, 저도 옛날에 안철수 당에, 새정치당에 좀 있어봐서 알죠. 어리봉방 안철수, 또 국민의힘의 그 대표 선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짠소리를 또 했습니다.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요, 소가지가 밴드 소가지에 다 소가지가 들여다보여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당이나 당원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지 하여튼 유리한 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그 사건, 이태원 참사의 그 국조 사건, 거기에 대하고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토막 뉴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관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비행기 118명이 탄 그 여객기가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계류장으로 나가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다른 비행기를 이제 견인해 끌고 오잖아요. 자동차가 끌고 와서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하고 부딪혔습니다. 부딪혀서 라오스 비행기가 꼬리 부분이 손상이 됐다고 그래요. 이것이 비행기가 출발할 적에 부딪혔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근데 그 넓은 인천의 그 넓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견인하는 그런 사람들, 뭐 충분히 부딪히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참 이게 너무 사람들이 설마 하고 그저 그렇게 부딪히겠냐,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넓은 그 활주로 에서 견인하는 그, 그 차에서 봤을 텐데 말이죠. 참 이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많은 그 전문 그 실력들이 있지만은 제대로 FM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가는 이렇게 계류장에서 비행기에 출발을 하려고 나갈 때도 비행기 가는 그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어찌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 천만 다행 아닙니까? 이게 또 이게 사고 났으면 세계에 또 얼마나 이 한국의 또 공항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간 충돌, 이게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118명 탑승한 여객기 꼬리 부분 파손. 그 비행기가 이겁니다. 라오 비행기. 이쪽 꼬리 있는 부분에 부딪힌 거예요. 118명이 탔답니다. 출발하려고 이렇게 해서 라오 에어라인 이 비행기가 부딪힌 겁니다.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라오항공 여객기가 견인 중이던 에어프레미아 HL8517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총 11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항공기 꼬리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조사위원회는 두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겨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라오 항공사 측은 118명의 여객을 다른 항공기로 옮겨 이동할 계획이다. 두 항공가는 이륙 전 대기 과정에서 견인 중이던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오 항공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 항공기가 견인 중 라오 항공기와 접촉했다며 여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다른 항공기로 갈아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여튼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있지 않도록 서로 시차 거리를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를 뽑는데 당원 투표 100%를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아주 길길이 날뛰고 그 국민 여론조사 안 한다고 해서 날뛰고 있는데 이 안철수도 거기에 이제 같은 생각인가 봐요. 골목 대장 뽑나? 대표를 뽑는 것 같다. 안철수 할 말이에요. 당원 투표 100% 전대룰 또 반대. 우선 그 먼저 말씀드리면요. 전에 제가 여러 번 내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당 대표의 그 대표를 뽑는 것은 당원들의 그 우두머리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당 100%가 뽑는 게 맞지요, 그게. 여러분들 동창회 회장 뽑으면 동창들이 뽑지 다른 그 동창들이 뽑습니까? 누가 뽑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친목회 있으면 친목회 회원들이 뽑지 다른 데 있는 그 친목회 있는 사람들이 와서 뽑습니까, 이게?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야 맞는 거고 여론조사는 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 그거는 여론조사는 대통령 선거 여야를 다 고려해서 뽑을 적에 그때는 여론조사 해도 되죠. 그러나 당 대표만은 당원의 투사를 뽑는 겁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는 당 대표가 당원들이 100% 뽑는다면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표를 못 받는다 해서 자기한테 좀 불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은요, 전부 다 각자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당의 발전과 그 당의 그 당원들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당원 대선 안철수가 좀 약체 아닙니까? 유승민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방안과 관련해 골목대장을 뽑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골목대장을 뽑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당의 대장을 뽑는 거예요. 골목은 당이 아니잖아. 골목대장이 아니지. 당의 대장을 뽑는 거예요. 골목대장을 뽑을 것 같으면 골목에서 뽑겠지 뭐. 당대장 뽑는 거예요. 전국의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뽑는 거고 국민은 국민에서 뽑는 건 맞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철수가 자기들 욕심만 내는 겁니다. 안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의 룰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속된 표현으로 당대표를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친목회는 소규모 친목회요. 국민의당은 당이요. 그러니까 친목회장, 친목회원들이 뽑지.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뭐 상인들 조합 이런 데서 뭐 와서 뽑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 대장은 골목에서 뽑는 거지. 골목에서 뽑는 거고. 응? 전국 그 조폭의 두목은 전국 그 조폭들이 그 저기 두목을 갖다가 모시 저기 저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안희연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도 또 들어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희연이 13%로 가장 높았는데 당원 조사 100%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당원 조사 100% 반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보면 사실 아실 것이라며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총선은 총선이요. 지금 당도 제대로 지금 아우르지 못하는데 무슨 총선 얘기하고 있어요. 당은 당대표요. 지금 전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거기서 1등 해가지고 당대표 돼가지고 당을 얼마나 망치고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태클을 걸었습니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게 무슨 놈의 대표예요. 그런 대표는 필요 없다는 게 국민들 그 뜻이 아니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가 걸려 있다. 무조건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겁니다. 무조건 당이 뽑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구에 국민들이 뽑는 겁니다. 선거구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론조사를 30% 먼저 했는데 30%고 10%고 1%도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당원이 뽑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데 말이죠. 당원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당을 아주 딸딸 뭉치게 할 수 있는 사람, 당이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당 대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당 대표를 뽑는 게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차피 당 대표 나와도 안철수까지는 대표가 될 수 있는 당의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는 차라리 한번 그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런 쪽으로나 가서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근데 안철수는 추진력이 없어서 당 대표 돼도 안 됩니다. 먼저 당 해봤잖아요. 당 그 개최원 맨들 됐잖아요. 개시반이나 새정치당 그거 하다가 민주당하고 합당한다고 김한길하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갔다가 민주당에서 다시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안철수는 당을 이끌어 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안철수의 그 지금 현재 골목대장을 뽑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진 않습니다. 골목에서 골목대장을 뽑는 것은 맞지요. 당에선 당대표 뽑는 거예요. 친목회는 친목회장의 친목회원들이 뽑는 거예요. 거기에 여론조사 10%, 20%, 30% 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 역선택에 의해서 그 역선택에 의해서 유승민이가 1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엔 100% 적극 찬성합니다. 당원들이 뽑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어느 뭐로 보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서 당원 100%에 뽑는 거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 리더십이 있는 당대표가 뽑혀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보호하는 강력한 당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총선 때는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이 벙어리 국회의원들, 이 그 바지저고리 국회의원들 아주 8, 90%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는 절대로 투쟁을 잘하는 투쟁의 아주 선수들 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맞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아주 프레임 잘 씌고 말 잘 만들고 가짜 뉴스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있습니까? 뭐 115명이 된다면요. 뭐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유가족 이태원 사건 유가족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유가족들은 울고불고 무슨 뭐 지금 현재 거기 그 이태원에다가 지금 현재 그 사망한 사람들 거기 가서 지금 뭐 그 사망한 사람들 사진을 붙여놓고 뭐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뭐 다 한 건 아니고 일부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조문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걸 다루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하고 했었는데 예산안은 지금 아직까지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지금 지방정부 그러니까 도나 또는 시나 이런데 그 지방정부의 교부금이나 양여금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가야 그쪽에서 그 지방정부도 예산을 예산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국가에서 교부금을 지원할 것을 이렇게 못하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게 제일 우선 급한데 그거는 밀어놓고 지금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국조론다. 이태원 사건은 여러분들 국민들이 다 알아요. 무슨 국민들을 자꾸 들치고 그러는데요. 거기 그 행사, 그 축제를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그 주관한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오던 사람들이 거기 축제에 놀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놀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몇 명이 올지 장소가 어디든지 모르고 무턱대고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돼 가지고 거기서 서로 밀리고 모으는 가운데 압사된 거 아닙니까? 압사.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그 정부가 이 정부가 책임집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전자의 그 지난해도 또 전전해도 그렇게 그 신라원 그 축제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들 걸 예측해 가지고 거기는 용산구니까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거기서 통제도 하고 교통도 다루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 지방에서 그 이 행정 정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요. 반드시 용산 경찰서장과 용산 구청이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꾸 물건을 올리고 뭐 이상민 그 장관한테 그 자꾸 뭐 사퇴라 뭐라 밀어붙이는 거는요. 지금 이 정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 그거를 덮어나가고 끌고 나가고 수사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시간 벌기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국민 좋아하네. 누가 어떤 국민이요? 그거는 민주당 패거리죠. 민주당. 그리고 일부의 그 유가족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유족들은 그냥 정부에서 하는 대로 가만히 차보면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족의 그 사망한 그 자녀들 있는 사람들 그 부모들은 뭐 했습니까? 부모들은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부모들은 거기에 대비를 왜 안 했습니까? 거기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간 행사 부서가 없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유족들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냥 때를 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국민들한테 그거는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김민아 지방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됐잖아요. 그랬더니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게만 하면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그냥 정부를 갖다 흔들어 가지고 말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보다 이득이 있을 건가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가 해가지고 그러는지 말이죠. 이 세월호 사건 난 이후에 이게 이런 거예요. 앞으로 또 대형 사고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나는 6.25 사변 때 7살 때 피난 가다가 7살 때 어린 7살 때 폭탄이 떨어져서 이 얼굴 상처, 눈의 상처, 온몸이 다 찢겨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치료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 보상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얼마나 주고 많이 죽었습니까? 그때는요, 정부가 잘 막지를 못해서 그렇게 한 거고, 저 공산당들이 쳐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그 빚도 아무 저기 저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건 없어요. 근데 이태원에 축제한다고 놀러 왔다. 그저 거기 와서 구경하고 놀러 오려고 왔다가 사고가 난 사람들 갖다가 정부 뭐 거기에 대해 책임이 져라. 정부가 무슨 사과해라. 정부에서 뭐 무슨 거기서 밝혀라. 뭐야. 이게 말이죠. 이게 떼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야당은 그 민주당은 옳다구나 땡이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그 좀 저기 좋아해 가지고 이 정부를 좀 흔들어 보려고 그래서 유가족을 갖다가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각자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속에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그냥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제대로 다른 일을 못 오게끔 하는 거. 예산안부 통과할 거냐? 예산안은 통과 안 하고 말이죠. 무슨 지금 국조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뭐 거기에는 뭐 잘못한 그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용산 경찰서장하고 용산 구청에 그 있는 관계된 사람들 아닙니까? 1차적인 삶이 2차적인 삶. 그러면 서울 경찰청이고 뭐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말이죠. 무슨 애들 떼쓰고 말이야. 무슨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에이구 참말로 이 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무슨 자기네들 그냥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가려고 말이죠. 이런 거만 일어나면 이거 갖다가 부추겨 가지고 그저 그런지 이재명 당대표 그저 덮어나가고 끌고 나가고 해서 검찰이 조사를 못하게 하려고 시간 끌기나 하려고 말이죠. 그 이재명이 방탄하려고 이거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 가지고 자꾸 이거 유가족을 저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고 참난 나라라고 말이죠. 어쩌다가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사망한 사람들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거 가지고 그냥 강화문에서 거기다가 무슨 천막 쳐놓고 말이야 거기서 저거고 몇 년 동안 하고 거기서 정부에서 그냥 보상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뜯어내고 말이죠. 받아내고 말이죠. 그 수학여행 가다 죽은 학생들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느 그 주관하는 부서도 없어. 축제를 주관하는 데도 없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태원에 말이죠. 그래 놓고 본인들이 자기 몸을 잘 보살피고 자기 몸을 갖다가 잘 그 방어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그건 못하고 이제 사망하니까 158명이나 사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해라 무슨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뭐 조사해라 밝혀라 뭐해라 아니 거기서 밝힐 게 뭐 있어요. 각자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놀러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걸 그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자녀가 그렇게 사고 났다 하더라도 그거 어떡하냐고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서 그렇게 된 걸. 뭐 거기서 주관하는 주관의 부서가 있었으면 안전조치라도 하고 뭐 이런 거 했겠지 여기. 그래서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를 흔들거나 더 이상 국민들을 많은 국민들을 팔지 말아요.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야당 우상호 저 위원장이 지금 하는 얘기죠. 무슨 일만 나면 사람네들은 무조건 국민 그런데 국민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지금 이제 끌고 나서 나라를 흔들어 놓지 말고 빨리 전 국민 국가를 위한 예산안부터 통과하기 바랍니다. 정부를 이끌어본 나라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문재인이가 정부를 해봤잖아요. 나라를 온통 망가뜨리기는 했지만은 문재인이가 해봤잖아요. 민주당 나라를 이끌어봤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안을 통과하고 질질 끌다. 그것도 거대 야당 돼가지고 말이죠. 169명에 있는 의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원들 신 가지고 그냥 법안도 그냥 자기들 통과시키고 싶으면 그냥 일당으로 통과시키고 말이죠. 그게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다음에 민주당은 아주 지금 이렇게 169석이 많다고 해서 거대 야당이라 해서 막 그냥 이렇게 정부를 흔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것 같으면요. 아주 폭삭망해야 돼요. 한 50명만 당선돼. 50명. 그래도 야당은 좀 있어야 되니까요. 이번 다음에 내년 후년 총선 때 두고 보면 알 겁니다. 국민들은 다 판단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그 당원들만 민주당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국민들은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 뉴스를 이렇게 인천공항 비행기 사건 난 거, 안철수 의원이 뭐 골목대장을 뽑는가, 당원대표 하는 거 가지고, 당대표 뽑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런 얘기고 이태원 그 국조 유가족들이 하고 민주당에서 국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보다 우선 급한 거는 예산안 통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것을 판단을 옳게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날씨도 찬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